예. 먼저 송선미 씨가 이제 부군상을 당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SNS에 좀 글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선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너무나 황망한 일을 그렇죠. 당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급작스러운 부군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걸 가장 좋아했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은요, 배우들은 예. 정말 이럴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약속한 그런 출연들이 있잖아요. 송선미 씨도 지금 드라마 출연 중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돌아온 복단지라고 하는 드라마에 아주 비중 있는 배역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출연에 대한 약속은 그야말로 공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안 하게 됐을 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개인의 사생활 속에서 특히나 이렇게 부군을 잃은 그 슬픔을 다스릴 만한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저희 선배들 중에서는 저도 이제 연극계에 좀 있었지만 선배들 중에서는 상을 당했는데도 집에 가지 못해서 평생의 불효를 했다라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런 딜레마 속에서도 뭐 공적인 약속을 송선미 씨는 선택을 했고 또 그것이 남편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일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청자와의 약속이고 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 지켜줬어요. 근데 이제 혹자는 뭐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는데 뭐 이를테면 너는 뭐 방송에서 나와서 하고 싶으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 잘못된 사고 방식인 것이죠. 배우가 자기의 본업을 찾아가는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김성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니, 심지어는 어떤 저 부모 상을 당한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연극을 하고 그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약속. 그런 거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줘야 되는데 비난하는 일부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송선미 씨는 좀 그런 거를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철 변호사님, 송선미 씨가 이제 부부 남편 얘기도 이 SNS에 구구절절하게 썼지만 특히나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이제 2011년에 한 방송에 나와서 남편과는 잘 싸우지도 않고 남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깊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장례식 발인식 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남편 시신이 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영정 사진에다가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정말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에 대한 그림이 컸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면 저 사진이 송선미 씨가 SNS에 직접 올린 사진인 것 같아요. 이제 하늘을 빗대가지고 남편을 얘기를 했는데 항상 하늘과 같은 그런 푸른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김성수 변호사님, 또 송선미 씨 지금 입장에 현실로 돌아와 보면 아이가 3살인가 그런데 3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가장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책임감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정말 양성평등이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는 그런 사회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그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 나가면서 뭔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굉장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죠. 그렇지만 인기가 사라지고 나면은 정말 너무나도 불행하고 힘든 그런 직업이 또 연예인이기도 해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아무 일을 선택하는데 이제 제한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악플이나 부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들은 배우의 자리에 있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송선미 씨가 지금 이렇게 공적인 약속을 선택한 데에는 또한 아이에 대한 어떤 강렬한 책임감도 특히나 우리 사회에 홀로 된 특히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지원들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그런 그 계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방송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이 송선미 씨 남편의 할아버지를 아주 잘 알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부터 와서 이제 수행도 했고 이제 잘 아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100세가 넘으셨대요. 100세가 넘으시고 굉장히 호인이시고 큰 손이시고 근데 이제 100세가 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냥 옮겨서 그러니까 어떻게 증여 형식으로 옮겼는지 매매형식으로 옮겼으니까 다른 가족들이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옮긴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그 소송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좀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송선미 씨가 그러니까 남편이 그 일을 조금 관여하다가 그렇죠. 이런 남편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거잖아요. 소송을 이제 주도적으로 맡았는데 아무래도 그 또 그 뭐 증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뭐 이제 말이 뭐 달라졌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남편도 좋은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당한 희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고 송선미 씨도 황망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분이 딸바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딸을 사랑했어요. 늦게 얻은 딸이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연배로 봐서는 굉장히 참 늦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딸을 얻은 건데 그런데 그 딸을 이제 혼자서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송선미 씨는 더더욱 남편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이제 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현업에 다시 복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아름 씨, 지금 뭐 김복중 교수님 나쁘게 악플을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송선미 씨를 좀 응원해주는 누리꾼들이 일단은 좀 많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송선미 씨를 응원하는 이 누리꾼들의 입장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책임감 있는 모습 너무나 멋있습니다. 슬픔이 너무 큰 아내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무게감, 엄마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다시금 촬영을 복귀하시는군요.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뭐 박수로 보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송선미 씨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미 씨가 새로운 삶을 잘 시작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저기 MB님. 오늘 MB님. 잠꼬 대야겠다. 아이고 와서 인사나 해요. 아이고. 기운 내고 차렷. 열중 샷. 차렷. 경례. 댓글 쉬어. 아 근데 그 뭐야 이거 지금 누가 누구 경례를 받아? 내 댓글 가니까 또 그걸 봤네? 그치요. 내가 받았었잖아. 댓글. 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지금. 확 이해가 됐어. 그거 봐. 내가 댓글 해서 댓글 주면은 내가 댓글 해서 댓글 받고. 그랬지. 그래 내가 먼저 경례를 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 앞으로도 저 날 보시면은 먼저 인사하세요. 아, 됐거든요. 이 방구에 무슨 옛날 얘기 되게 꺼내고 있어. 요즘 짜증나지. 아 진짜 왜들 이래 건드려? 어찌하는 거야 도대체? 아 왜들 이래 대체? 그 차라리 이쯤 됐으면 정식으로 그 입장 표명을 하세요. 아 싫어. 싫다고 안 하는 것도 도리에 안 맞지. 그 MB님 재임 기간에 그 권력기관이 이 불법으로 대선 개입을 한 게 맞다고 이 사법부가 확인해서 판결을 한 이 마당에 그 카타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 아 뭐라도 한마디 해야지. 최소한의 도리상. 한마디? 예. 이제 가을입니다. 에이구. 환절기 감기 조심들 하시고. 그런 거 말고요. 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이씨고 경제를 다 죽여놓고 무슨.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나 때가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었다. 이상 오늘의 MB의 한마디였습니다. MB님. 예. 들어와요. 어딜? 여기로. 아 싫어. 그거 왜 들어가 내가. 아, 그런 씨알이도 안 맥히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들어올 때 됐어. 내가 거기 지금 왜 가나 내가. 왜 그래? 안 들어오려면 가든가. 나 혼자 백반토론 다 할 테니까. 여 들어오라고? 그 진짜 이게. 아, 당연하죠. 그 표정을 시간을 봐요. 이상하게 지금 하니까. 12시 43분인데. 들어가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얼른 뭐 할 들어가야지. 거예요? 여긴 들어가야지. 오해했잖아. 내가 오해는 무슨. 제가 먼저 들어갑시다. 문 열어요. 들어갑시다. 아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세훈 씨 갑질이 그렇게 장난 아니었다면서요. 그 얘기 있더라, 맞아. 그 얘기 그 있더라. 지난번 갑질 사태 그 박 대장 부부는 이 세훈 씨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라고 그러던데. 우리 세훈 씨가 좀 그런 게 좀 있어. 좀 있는 게 아니라 이 폐악질의 끝판왕이었던데 뭘.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래. 세훈 씨 와이프랑 같이 그 직원들한테 그렇게 그냥 못되게 굴었다고. 국정원 간부들한테 지네 텃밭 가꾸게 하고 직원들이 냉장고에서 물 마시니까
그 못 마시게 하려고 막 냉장고에 자물통 막 채우고. 그런 얘기 대충 들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힘들어갖고 직원 5명이 자살할 정도. 아이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에요. 천벌 받겠어. 그래서 절대로 완장을 채워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 응? 그 완장질로 그냥 나라를 망치는 케이스들이. 알지, 나도. 아이고. 알면서 채웠어요? 나한텐 잘하니까. 아이고. 국가를 위해 일할 것인가?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인가? 나를 위해 일할 것인가? 난 3번. 나를 위해 일하는 애들 뽑는다. 그렇겠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막 충성을 다하는 애들. 그게서 그걸로 다 또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애들. 착 보면 알지. 어? 욕망이 천박해서 그 천박으로 눈동자만 이글이글해. 어. 그런 애들이 또 부리기 좋아. 아시잖아. 버리기도 좋고.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래봤자 세훈 씨는 깃털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 깃털. 응. 예? 머리는 아니잖아. 머리지. 수장이잖아. 권력기관 원장인데 머리지. 그건 누가 머리야. 에이. 에이, 왜 그래. 그 사람이 알아서 지가 혼자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보고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거지. 에이, 그걸 누구한테 보고하고 누구의 승인을 받았을까? 퀴즈야? 어렵다. 안 어렵지. 이 정도는 기초상식인데 초등학생들도 알겠네. 아니야, 난 초등학생 때 몰랐어. 난 해맑은 아이였다.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래, 진짜, 말을. 정보원뿐만이 아니라 그 군의 사이버 사령부까지도 이 댓글 공작에 다 참여한 건데 이 군과 정보원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보기 없나, 보기? 1번 신령님? 2번. 아직도 장난칠 복강성- 여력은 되시는구나. 아니야, 힘들어. 하지마, 나 하지마. 그럼 힘들면 내려놓으면 되지. 뭐를?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불어. 깨끗하게. 에이, 진짜. 불어봐요. 이렇게. 응? 심호흡, 이런 거? 그치. 아. 이런 호흡법이 좋더라고. 긴장 완화에. 해봐요. 임산부 호흡법 아니야, 그거? 그렇죠. 어떻게 알아, 이걸? 아유, 말 되게 많아. 하여튼 하라면 하지 좀. 아이고 참. 알았어, 하잖아. 자, 한다? 응. 왜 이래? 슬퍼? 아이고 시끄러. 아유 가요 이제. 아이고 귀찮아. 아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또 징징대고. 아이고. 남일 아니시거든? 아이고, 진짜 정말 참. 딴 세상 사시나, 진짜. 난 원래 옛날부터 딴 세상 많이 살았는데요, 뭘. 가요, 이제. 예, 가서 노후 대비나 하셔. 지켜볼게요. 그게 아니라, 이거라니까. 아이고. 이모! 노래 소개해요. 시계가 그 슬픔을 다스릴 만한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저희 선배들 중에서는 저도 이제 연극계에 좀 있었지만 선배들 중에서는 상을 당했는데도 집에 가지 못해서 평생의 불효를 했다라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런 딜레마 속에서도 뭐 공적인 약속을 송선미 씨는 선택을 했고 예. 또 그것이 남편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그런 예.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일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청자와의 약속이고 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 지켜줬어요. 근데 이제 혹자는 예.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는데 예. 이를테면 너는 방송에서 나와서 하고 싶으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악플다는 정말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잘못된 사고 방식인 것이죠. 예. 배우가 자기의 본업을 찾아가는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김성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지어는 어떤 부모 상을 당한 예.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연극을 하고 그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약속. 예, 그런 거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줘야 되는데 비난하는 일부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예. 송선미 씨는 좀 그런 거를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철 변호사님, 송선미 씨가 이제 부부 남편 얘기도 이 SNS에 구구절절하게 썼지만 특히나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이제 2011년에 한 방송에 나와서
남편과는 잘 싸우지도 않고 남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깊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장례식 발인식 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남편 시신이 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영정 사진에다가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정말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에 대한 그림이 컸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면 저 사진인 송선미 씨가 SNS에 직접 올린 사진인 것 같아요. 이제 하늘을 빗대가지고 남편을 얘기를 했는데 항상 하늘과 같은 그런 푸른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김성수 소장님 또 송선미 씨 먼저 송선미 씨가 이제 부군상을 당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SNS에 좀 글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선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너무나 황망한 일을 당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급작스러운 부군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걸 가장 좋아했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은요. 배우들은 정말 이럴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약속한 그런 출연들이 있잖아요. 송선미 씨도 지금 드라마 출연 중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온 복단지라고 하는 드라마에 아주 비중 있는 배역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출연에 대한 약속은 그야말로 공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안 하게 됐을 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개인의 사생활 속에서 특히나 이렇게 부군을 이룬 아이에 대한 어떤 강렬한 책임감도 특히나 우리 사회에 홀로 된 특히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지원들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그런 그 계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방송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이 송선미 씨 남편의 할아버지를 아주 잘 알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부터 와서 이제 수행도 했고 이제 잘 아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100세가 넘으셨대요. 100세가 넘으시고 굉장히 호인이시고 큰 손이시고 근데 이제 100세가 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냥 옮겨서 어떻게 증여 형식으로 옮겼는지 몇 명씩 옮겼으니까 다른 가족들이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옮긴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그 소송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좀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송선미 씨가 그러니까 남편이 그 일을 조금 관여하다가 그렇죠. 남편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소송을 이제 주도적으로 맡았는데 아무래도 그 또 그 뭐 증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입장에 현실로 돌아와 보면 아이가 3살인가 그런데 3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가장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책임감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정말 양성평등이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는 그런 사회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그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 나가면서 뭔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굉장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죠. 그렇지만 인기가 사라지고 나면은 정말 너무나도 불행하고 힘든 그런 직업이 또 연예인이기도 해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아무 일을 선택하는데 이제 제한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악플이나 부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들은 배우의 자리에 있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송선미 씨가 지금 이렇게 그 공적인 약속을 선택한 데에는 또한